지정학적으로 지토 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과 일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2위 경제대국 중국과 3위 경제국 일본이 한국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일본 경제는 30년 전 플라자 합의 후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어 영향력이 줄었지만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산업구조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노동력보다는 기술과 유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회학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죠.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강국으로 본격적인 용트림을 시작했는데요. 전도가 더 밝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에 치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외교, 경제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에 고삐를 움켜잡고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죠. 중국도 이에 맞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치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팬클럽 해체와 연예인 퇴출을 단행하여 대중문화계의 홍색 정풍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 신시대적 사상 무장의 준비를 알리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진핑 신시대 사상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한 사상교육에 들어갔는데요. 사이버 공간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배하고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통솔하겠다고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중국 공산당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해서 공산당의 혁명이나 건설, 개혁 등의 성취를 전파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청소년 게임 봉쇄 이후에 20개가 넘는 성인 인증 계정들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왕자영요, 화평정영 등의 게임 계정을 2시간에 33위안을 받고 대여해주는 등 뒷골목 시장이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 문화시장이 더는 기생오라비에 천당이 돼선 안 된다는 등의 말이 떠돌 정도로 극단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시주석 사상을 철저히 연구하라는 명분하에 전방위적인 문화 규제에 들어간 것이죠. 알리바바가 추진하는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는 당국 조치에 의해 중단됐고 중국의 공공기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도 합니다. 올해 11월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발의된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중국의 모습들을 전하면서 시 주석이 디지털 독재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난달 공동부유를 선언한 중국은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내고 있고 공산당에 찍힌 알리바바가 내놓기로 한 기부금만 해도 1,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하죠. 중국의 일명 제2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하이 교육당국은 지역 초등학교의 영어 시험을 금지했고 초등과 중학교에서는 해외 교과서 사용이 금지되고 사실상 영어 사교육도 금지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을 배우지 말고 중국의 이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상하이 학교에서는 영어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관련 학습 자료라는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 대신 중국 공산당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인데 학원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나타나자 공산당이 학원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메가톤급 정책을 들고 나와 사실상 사교육이 금지될 형편인데요. 지난해 코로나 발생으로 국제경제가 추락하고 인간활동 영역이 형편없이 축소되었죠. 그동안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중국 경제가 델타 변이와 홍수, 기업 규제 강화로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PMI는 5개월 연속 하락하고 비제조업 PMI도 50 미만으로 위축 단계에 들어갔죠. 델타 변이 재확산으로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로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세촨성, 윈난성 등에서 홍수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가 위축됐는데 그보다는 당국에서 시행한 강력한 기업 규제 조치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 원유 수요도 감소되고 있죠. 세계 2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이 7월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을 수입했는데 4개월 연속 수입량이 100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수십 개의 중국 기술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마다 주가가 반토막을 치는 등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30년의 늪에서 깨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파벌과 세습으로 얼룩진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해 미래가 난망하고 중국은 미중 패권 다툼으로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 값싼 노동력의 굴뚝 산업에서 고급 인력이 필요한 4차 산업시대를 문맹률이 높은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미래가 불투명하죠. 미래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살자는 공동 부유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또다시 죽의 장막 시대가 재현되거나 국민 경제의 하향 평준화로 공동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이 강해지고 중국과 일본이 약해진다면 교육 수준이 높고 첨단 기술로의 발빠른 전환에 익숙한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인데 내년 3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면 과제이고 북한의 고질적인 핵 문제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떻게 잘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 미래 운명이 달라질 거라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와투벤이었습니다.